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평등이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니니 내니 하는 거. 이걸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니나 나나 인간의 평등을 다 똑같은 레벨로 놓고 취급을 하려고 자꾸 하고 그게 맞다라고 자꾸 주장들을 하는데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예요. 위계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사람과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 같다? 왜 같노? 그지? 타고 태어난 저마다의 얼굴과 저마다의 환경과 저마다의 조건과 노력한 바가 달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 회사의 제품을 중국, 일본에서 저기 베트남 같은 데서 만들었고 한국에서 내가 써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한 팀이라는 얘기예요. 여 밑에서 이 일을 안 해주면 저 위에 사람이 그만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만한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역할이 있어서 저기에 가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에 역할이 있어서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위계 질서는 정확하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이 있고 그리고 저녁 때 끝났을 때 힘든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 한 점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래 이게 행복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이 어떤 좀 수준 있는 어떤 레벨의 얘기들을 쏟아내면요. 아우야 됐다. 어떤 사람은요 디코를 몰았을 때 너무 편안해요. 어떤 사람은 디코가 갑갑하고 한잔 먹었어요. 디코 먹는 사람한테 벤츠 주면요 쫄려갖고 운전 못해요. 내가 장담을 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돈 갖고서 야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놀고 이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똑같으냐? 아니 똑같을 수가 없어요. 70억 개 80억 개 얼굴이 있고 80억 개 인생이란 게 있어서 각자 저마다의 자기 그릇에 맞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게 다 부딪히고 괴롭지. 다 모순으로 보이니까. 아니 정확한 위계질서에 의해 갖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70억 개의 욕망들이 부딪히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아주 묘한 거라니까 이게 비밀이야. 지금 인류 사회에서 이걸 못 풀어내고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평등하려고 하니까 되냐? 무조건 평등. 되냐고. 안 되는 짓거리를 자꾸 하니까 거기서 오히려 모순들이 파생이 되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얘기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냐. 전부 다 깡그리 부서지고 난 다음이야. 6.25 한국전쟁이 지나고 나서. 맞아. 6.25 한국전쟁이 지나고 나서 깡그리 부서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그 개념이 온 게 아니에요. 막상 또 그때도 잘 사는 집 뭐 이런 집들이 있었었고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그때도 있었었고. 그러면 이 개념이 누구한테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학교를 들어간 학교에 들어가서 배웠다고 이걸. 그래서 이것이 보편타당한 생각들이라고
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80년대에 돼서 지식들이 어느 정도 다 습득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이런 공통적인 생각들이 팽배되면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고 그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군사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온 거예요. 90년대까지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 누구나 교육을 받게끔 만들어줬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누구나 똑같으냐고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자기가 습득을 해서 그걸 잘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학교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해갖고 배움이 낮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조건과 환경을 다 똑같이 주었지만 자기 거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층별이 계속 만들어졌다고 저절로 층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 다 똑같다. 나는 그럼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정말 이 지식을 갖다가 막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나한테 와갖고 니니 내니 하면 열받아서 쌍욕 나가죠. 난 어떤 사람은 돈 열심히 벌었어요. 정말 고생해서 돈을 이만큼 쌓았어요. 근데 없는 새끼가 와갖고 니 내니 하면 열받죠. 층별은 자장적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층을 갖다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평등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 부대 끼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층은 존재해요. 자연에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애새끼 돈 좀 가졌다고 해서 젠체하기는 존중 안 해요. 아니 그러면 넌 거기 가서 돈 받아먹고 살면 안 되죠. 거기서 돈 받아 처먹는 놈들이 그 주인을 물어뜯는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단 땅콩 사건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그거예요. 그 회사에서 때려치고 나와서 그 소리를 해야지. 그렇지. 물어뜯으면서 남아. 직원을 갖다가 직원이라고 야기가 얘기를 하잖아. 직원이라고. 직원이 평등하다고. 사장이랑 어떻게 평등하냐고. 그거는 아니지.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잖아. 그러면 그 회사 때려치고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걸 부당하다라고서는 내부 고발을 해갖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이런 회사 저는 못 다니겠습니다.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 해직을 시키고서는 내쫓으려고 하니까 복직하고 거기서 막 자기는 싸우겠다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냐면 내가 그 회사를 돈 벌어 먹기 위해 다니면 내가 돈의 노예잖아. 노예가 노예 대접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야. 노동자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돈의 노예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노동자니까 노예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잖아요. 절대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절대. 손님이 클레임을 거는 거잖아. 어찌됐든 그 사람이 그 직장에 그 보스였던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의 어떤 누구였던 간에 어쨌든 손님으로 비행기에 탄 거잖아. 그럼 손님이 클레임을 걸었을 때 부당한 거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내가 뭐 잘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재밌는 얘기, 이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여기 이렇게 오는데 애들이 그 요즘에 그 저기 킥보드를 타고 다니잖아요. 킥보드 배터리가 다 됐나봐. 그래갖고서 더 이상 안 가니까 거기다 둘이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서는 그냥 가는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쓰러져 넘어졌어. 근데 그냥 가. 그냥 보고 그냥 갔어요. 한 놈 봤지. 그래서 내가 얘들아 불렀어. 야 이걸 쓰러뜨려 놓고 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그 애들이 와갖고 이걸 세우고서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걸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애들이 산업대 덤벼들까봐 겁이 나서 이걸 못 한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있잖아. 내가 어른이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행동 안 해. 우리 동네 공원에 애들 담배 피고 있으면 애들 나한테 혼나. 지저분하게 담배려면은 야놈들아 담배 피는 것까지 뭐라 하진 않겠지만 지저분하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게 너희들 담배 피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 내가 어른이니까 그런 일을 나는 겪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당하게 일을 하잖아. 그러면 누가 와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걔가 살아왔던 거 이걸 다 봐야지 된다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맞물려고 터져갖고 이게 이슈화가 되긴 했지만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상처투성이잖아. 둘 다 상처투성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끼리 그 일이 터진 거지. 누가 더 옳다 맞다 틀리다 누가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평등을 정말 잘못 착각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봐요. 저 길 도로에 도로를 놓는 분이 없으면요 큰일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치. 높은 사람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도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높은 사람도 저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평등이고 존중이에요. 뭘 얘랑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랑 길바닥에 그 길 가는 애랑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냐고. 취급 자체가 안 되는데 체급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에너지가 돌아가는 에너지들이 다른데 이걸 평등하다라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 뭐가 어떻게 봐도 이상하지 않아? 인비저블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 세상에 그 인비저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샤이한 성격이에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자기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완벽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네.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줬을 때 최고 만족감을 느껴요. 쟁이들이 가지는 특징이지.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없으면 이 사회가 못 만들어간다.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평등이 되냐고. 그러면 평등하려면 미국이 난민들 들어오는 거 막으면 안 되지. 너희들이 말하는 인권을 얘기하면. 그거는 평등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나라가 인류가 평등하다며. 평등하지만 국경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받아서 다른 나라를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요 안에서 평등한 거, 요 안에서 평등한 게 서로 다르자는 얘기잖아. 그럼 인류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거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럼 나라가 있다는 자체도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인류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 이미 거기서 모순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 근데 자꾸 그걸 그렇다라고 끌고 가면 되냐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충돌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아예 봐봐.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국경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환경은 좀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라면 부잣집에 태어난 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적 조건이 다르게 태어난 걸. 그렇죠. 집안이 다르잖아요. 집안 다른 거랑 이거 개념이 커지는 것뿐이지 단위가 커지는 것뿐이지 말은 똑같잖아요. 그럼 축소해갖고 들어오면 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하고 저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게 같으냐고. 틀리죠. 다르잖아.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평등한 것과 요 가정에서 평등한 게 다르네? 이 국가에서 태어난 평등과 저 국가에서 태어난 평등이 다르다면 이 가정에서 태어난 평등과 저 가정에서 태어난 평등이 다르다는 얘기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왜 그건 인정을 안 하냐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평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우리가 한 형제였을 때 평등이야. 한 팀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역할을 하고 나는 나의 역할을 하면서
어우러지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랬을 때 저분이 밥을 해주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밥을 먹어요. 내가 내 손으로 밥해서 내가 안 먹잖아, 나는. 그럼 저분이 밥을 해줘서 내가 먹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럼 나는 저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뭔가 저 사람이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알게끔 해주고 보람을 갖게 해주고 하면 서로 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다 똑같아, 평등하다, 이런 주장 갖고 이게 상생과 어떤 자유와 평화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벌어져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을 때 더 나을 수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이건 틀렸으니까 이건 아니고 엎어버려서 간다.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중세시대가 잘못됐다. 아니 중세시대에 네가 태어나서 살았으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쳐다보지 말라니까.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굉장히 지금 다들 뭔가 착각들을 하고 있다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본다고. 다 지금 영화 같은 거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인마 네가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그 소리 안 해. 네가 살아봤냐 그때? 나는 태어났는데 나라가 없어졌어 이미. 그럼 나는 내 뿌리가 무언지에 대해서 혼돈이 오고 흔들리지 않겠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때 사춘기가 없었겠냐고. 정기적으로 멘탈이 와. 그럼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난 박정희가 친일 매일 했다는 말에 되게 그 넌센스인 거야. 걔가 한일합방 되기 전에 태어났냐? 아니라는 거거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친일을 해. 나라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데 뭔가 좀 한참 잣대같이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야. 언제 태어났는지. 박정희? 한일합방 이후에 태어났죠. 20대 때 일본군에 들어갔었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태어났었던 양반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친이라고 할 수도 없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거가 나라 자체를 말아먹었던 그 선배들이 문제인 거지. 그냥 삶이었고. 그냥 그 자체가. 일본식에서 일본 애들한테 교육을 누구한테 받아? 한국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 그 선배들이라고 했던 애들은 나를 다 말아먹은 놈들한테 보고 듣고 배울 게 있냐고. 선진 문물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일본 애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일본식의 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나는 일본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일본에서 성공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 뿐이야. 근데 나라가 해방이 됐어. 사회가 변했어. 이상해진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군인이니까 군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 군에서도 우리나라 군대를 조직하는데 군 경험이 있는 애가 필요로 할까? 군 경험이 없는 애들이 필요로 할까? 군경이라는 경험이 있는 애들이 필요로 하니까 이승만은 나라를 되찾고 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배운 사람들이 누구야? 다 일제시대 때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걸 써야지만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지. 입장 무식인 사람들 데리고 할 수가 없단 말이지. 한학을 배운 애들은 더더군다나 환장하고. 아니 어쩔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을 갖고서는 지금 사람들이 친일을 했다면 야 새끼야
네가 그때 살아봤어. 무슨 개소리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저 민주당 애들이 그런 면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에 놀아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고. 네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냐고. 지금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냐고. 그 양반들이 없었으면 네가 없었는데 그냥 감사한지. 친일을 했던 매국을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감사해야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람들의 잣대가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굉장히 그 허황된 사상 누각에다 잣대를 갖다 꽂아놓고서 이게 맞다라고 자꾸 주장들을 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찬찬히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영화들이 진짜 사람들을 다 배려놓은 거야. 국뽕. 나는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하면 나는 아나키스트가 됐을 거야. 나는 그럴 것 같아. 내 기질과 성향으로 봤을 때 국가라는 건 필요 없고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지금도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앞으로 세계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이게 있는 거거든요. 나라가 필요해서. 내부 살림을 해야 되는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벽들이 많이 허물어져 가겠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정부가 없어지는 대신에 기업들이 정부 역할들을 할 수도 있어요. 국제기업들이. 맞아. 화폐도 저는 미국 달러가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봐거든요. 그럼 코인 시대로 갈 거예요. 인터넷 화폐 시대로 가는데, 인터넷 화폐는 기업들이 만들어낸 데에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것이 통용이 되는 세상이 오지 싶어요. 저희 지금 만들어진 코인들은 다 무너졌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만 좀, 이더리움도 좀 힘을 못 주는, 비트코인만 겨우 버티는 중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존재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진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갖다가 인터넷 화폐라는 것의 시작을 열었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성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나는 좀 살아남을 거로까지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키웠어요. 코인 시장을 키운 노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점 때문에 이렇게 막 통용돼 갖고 쓰이는 이런 거는 안 될 거로 보고요. 가장 지금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거는 메타버스에서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지는 것이 결국엔 코인의 미래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아직까지 그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도 아직은 좀 그래요. 근데 뭐든지 스마트폰도 순식간에 쓰고 버텼잖아요. 아니,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컨텐츠가 너무 빈약해요. 맞아. 들어가면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전히. 다만 온라인에서 펼쳤을 때 확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이런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들, 진짜 괜찮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텐데, 아직은 그럴만한 어떤 것들이 없는 거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누가 만들어내느냐 갖고 사람들 유입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봐요, 나는.